5월의 비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텃밭에 나가보면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딱딱하게 굳어있던 흙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풀리고 마른 먼지 냄새 대신 젖은 흙 냄새가 조용히 올라옵니다. 이런 날에는 씨앗 봉투를 먼저 찾기보다 땅속에 아직 살아있는 뿌리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올해도 모종을 새로 사야 하나? 작년에 심었던 것은 왜 다시 올라오지 않았을까? 흙을 또 뒤집고 비료를 넣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텃밭을 좋아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허리를 오래 굽히는 일도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텃밭은 꼭 매년 새로 시작해야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한번 자리를 잘 잡아주면 다음 해봄에도 조용히 다시 올라오는 나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알고 심으면 그 나물들은 해마다 봄 식탁에 작은 선물처럼 돌아옵니다. 오늘 심은 한 포기가 내년엔 일을 덜어주고 그 다음 해에는 텃밭을 더 믿음직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5월 초는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시기입니다. 봄비가 흙속까지 스며들어 뿌리가 움직이기 좋고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선선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옮겨 심은 나물은 갑작스러운 더위에 덜 지치고 새 흙에 적응할 시간을 얻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어져 5월 중순을 넘기면 햇볕은 강해지고 흙 표면은 빨리 마르며 잡초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많이 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남을 것을 제대로 심는 것입니다. 곰취처럼 시원한 그늘을 좋아하는 나물도 있고 더덕처럼 깊은 흙 속에서 천천히 힘을 키우는 작물도 있습니다. 왕고들빼기처럼 처음 텃밭을 시작하는 분에게 든든한 나물도 있고 잔대처럼 기다릴수록 가치가 살아나는 나물도 있습니다. 또 아스파라거스처럼 몇 해 뒤를 보고 심어야 하는 작물과 삼립국화처럼 생명력은 강하지만 자리를 잘 정해주어야 하는 나물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6가지를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심어야 오래가는지, 처음 물은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너무 빨리 수확하면 왜 다음 해 힘이 약해지는지, 그리고 심은 뒤 첫 일주일 동안 어떤 신호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텃밭은 손이 많이 가는 곳이지만 지혜롭게 가꾸면 해마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고마운 공간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올봄 텃밭 한쪽에 어떤 나무를 남겨두어야 내년 봄이 조금 더 편해지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5월 초 텃밭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시기의 흙은 겨울을 지나며 굳어있던 상태에서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특히 봄비가 한두 차례 지나간 뒤의 흙은 손으로 만졌을 때 너무 질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않은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때가 뿌리가 새 자리에 적응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5월 중순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낮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고 햇볕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땅 표면의 수분이 금방 날아가고 어린 뿌리는 흙 속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곰취처럼 시원한 환경을 좋아하는 나물은 뜨거운 햇볕을 오래 받으면 잎끝이 마르거나 힘없이 처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잡초입니다. 5월 초에는 아직 잡초가 완전히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전입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며칠 사이에 밭 가장자리와 고랑 사이에서 이름 모를 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막 심은 어린 나물보다 훨씬 강한 속도로 자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매일 물을 주고 풀을 뽑느라 지치는데 정작 뿌리는 깊게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나무를 심을 때는 시작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너무 이르면 찬 기운에 뿌리가 놀라고 너무 늦으면
강한 햇볕에 힘을 잃습니다. 5월 초는 그 사이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간입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아직 선선해서 뿌리가 천천히 움직이며 새 흙에 적응할 시간을 얻습니다. 실제로 올해 텃밭을 가꾸는 분들을 보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많이 심는 것보다 언제 심어야 오래 버티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빨리 심는 것보다 앞으로 몇 해 동안 다시 올라오는 힘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물 주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처음 심은 날에는 흙 속까지 충분히 물을 적셔 주어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흙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겉이 조금 말라 보여도 속이 촉촉하다면 바로 물을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뿌리는 항상 젖어 있는 것보다 숨 쉴 시간이 있어야 더 튼튼해집니다. 이렇게 5월 초의 시간은 단순히 달력 위의 며칠이 아닙니다. 어떤 나물은 이 시기를 만나야 뿌리를 편하게 내리고 어떤 나물은 이때 자리를 잘 잡아야 다음해 봄에도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나물은 바로 그런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나물입니다. 바로 곰취입니다. 곰취는 봄 식탁에 올라오면 향만으로도 계절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귀한 산나물입니다. 따뜻한 밥 위에 올려도 좋고 고기와 함께 쌈으로 먹어도 향이 살아 있습니다. 입안에 남는 은은한 쌉싸름함 때문에 한번 좋아하게 되면 해마다 봄이 올 때마다 찾게 되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취는 아무 곳에나 심는 나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돌보는 것보다 처음 자리를 잘 잡아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 텃밭을 시작하는 분들 가운데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무엇이든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밭 한가운데 가장 밝은 자리에 곰취를 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초여름이 되기 전에 잎이 쉽게 지치고 끝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곰취는 햇볕을 많이 받아야 좋아지는 나물이 아니라 시원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오래 버티는 나물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아침, 햇볕은 들어오지만 오후에는 그늘이 생기는 곳입니다. 담장 옆이나 나무 아래쪽 또는 차광이 가능한 자리라면 훨씬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포기 사이 간격도 중요합니다. 너무 욕심내어 좁게 심으면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잎이 약해지고 병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심으면 잎이 퍼지면서 줄기가 힘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22cm에서 25cm 정도 간격을 두면 관리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초여름 햇볕입니다. 5월에는 괜찮아 보여도 6월로 넘어가면서 햇빛이 갑자기 강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광망을 이용해 강한 빛을 한번 부드럽게 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곰취를 오래 잘 키우는 분들을 보면 물을 많이 주기보다 햇볕을 조절하는데 더 신경을 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처음 심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잎이 바로 크게 올라오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곰취는 겉으로 보이기 전에 먼저 뿌리부터 새 흙에 적응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자꾸 만지고 옮기기보다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곰취가 시원한 그늘 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는 나물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더덕은 기다림 속에서 깊어지는 나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땅속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고 몇 해 뒤에는 텃밭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은 더덕이라고 하면 가을에 캐내는 굵은 뿌리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사실 5월 초 텃밭에서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막 올라오기 시작한 어린 순입니다. 연한 순을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먹어도 좋고 된장 양념에 가볍게 버무리면 특유의 향이 살아납니다. 입안에 남는 은은한 향 때문에 봄마다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덕은 빨리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키우면 오히려 실패하기 쉬운 작물입니다. 더덕은 서두를수록 약해지고
기다릴수록 깊어지는 나물입니다. 그래서 처음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흙입니다. 더덕은 뿌리가 아래로 곧게 내려가야 향도 좋아지고 모양도 예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흙이 충분히 깊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보통 40에서 50cm 정도는 토심이 확보되는 편이 좋고, 물이 오래 고이지 않도록 배수도 잘 되어야 합니다. 돌이 많은 땅에서는 뿌리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너무 거친 모래흙에서는 잔뿌리가 많아져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심은 첫 해부터 큰 뿌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덕은 처음부터 욕심내어 캐내는 작물이 아닙니다. 첫 해에는 어린 순을 조금 맛보는 정도로 만족하고 뿌리는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땅속에서 천천히 힘을 모아야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 훨씬 깊은 향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줄기 관리입니다. 더덕은 덩굴성 작물이기 때문에 6월쯤 되면 갈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주대나 그물망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주변 작물을 감고 올라가면서 텃밭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을 심을 때는 처음부터 어디로 줄기를 올릴지까지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텃밭을 가꾸는 분들을 보면 더덕을 키우면서 성급함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장 눈앞의 수확보다 내년과 그 다음 해를 먼저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천천히 쌓아가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더덕이 시간을 들여 천천히 깊어지는 나물이라면 이번에 말씀드릴 왕고들빼기는 처음 텃밭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훨씬 편안하게 다가오는 나물입니다. 특별히 까다로운 기술이 없어도 잘 버티고 몇 포기만 심어도 생각보다 오래 잎을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텃밭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도 참 든든한 존재가 되어줍니다. 왕고들빼기는 흙을 심하게 가리지 않는 편입니다. 너무 척박하지만 않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한번 뿌리가 내려가면 봄부터 초여름까지 꾸준히 잎을 올립니다. 그래서 5월 초처럼 흙에 아직 수분이 남아있는 시기에 심어두면 훨씬 편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맛은 부드럽기만 한 나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입안에 살짝 남는 쌉싸름한 맛이 있어서 처음에는 낯설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맛 때문에 오히려 밥맛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쌈으로 먹어도 좋고 겉절이처럼 가볍게 무쳐도 좋으며 고기와 함께 곁들이면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왕고들빼기는 생명력이 강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꽃이 피기 전까지 잎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씨앗이 떨어진 뒤에는 다음 해봄에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만 잘 잡아두면 해마다 반가운 얼굴처럼 다시 만나게 되는 나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잘 자라는 나물일수록 처음부터 자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고들빼기는 번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작은 텃밭 한가운데 심어두면 주변 작물 공간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밭 가장자리나 한쪽 구역을 따로 정해 심는 편이 관리하기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 가운데는 잎이 잘 올라오기 시작하면 반가운 마음에 너무 자주 뜯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나물은 처음부터 많이 수확하는 것보다 뿌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첫 해에는 잎을 조금 남겨두어야 뿌리가 충분히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왕고들빼기를 보다 보면 텃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용히 다시 올라와 식탁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왕고들빼기가 큰 부담 없이 텃밭에 익숙해지게 도와주는 나물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잔대는 조금 더 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나물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용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존재감이 커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봄마다 기다리게 되는 나물이 됩니다. 예전에는 산길이나 들판에서 흔하게 보던 풀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은 일부러 텃밭에 들여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린 수는 봄나물로 먹기 좋고 시간이 지나면 뿌리도 활용할 수 있어 오래 두고 키울 가치가 충분한 작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마다 새로 시작하기보다 한 번 심어 오래 보는 작물을 좋아하게 되는데 잔대가 바로 그런 마음과 잘 어울립니다. 잔대는 씨앗으로도 키울 수 있지만 처음부터 씨앗을 뿌리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발화를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어린 싹이 자리를 잡기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텃밭에 심는 분이라면 종근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종근은 이미 힘을 가진 상태라 새 흙에 적응하는 속도도 빠르고 다음 해에 올라오는 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잔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줄이는 일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잎이 잘 올라오기 시작하면 반가운 마음에 자꾸 뜯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잔대는 첫 해에 너무 많이 수확하면 다음에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뿌리를 자꾸 건드리면 자리를 잡는 속도가 느려지고 봄마다 올라오는 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대를 오래 잘 키우는 분들은 첫 해를 수확의 시간이 아니라 뿌리를 키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한 끼보다 내년 봄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시간을 들여 키운 잔대는 해가 지날수록 훨씬 안정적으로 순을 올리고 텃밭에서도 든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대는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것보다 흙 상태를 보며 천천히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겉흙만 보고 바로 물을 주기보다 손으로 흙을 살짝 눌러보며 속까지 촉촉한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숨 쉴 틈 없이 계속 젖어 있으면 오히려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잔대를 키우다 보면 텃밭은 기다림을 돌려주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바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절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을 때 조용히 올라오는 새순을 보면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잔대가 해마다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는 나물이라면 이번에 말씀드릴 아스파라거스는 처음부터 긴 시간을 약속하고 심어야 하는 작물입니다. 오늘 심고 바로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작물이 아니라 몇 해 뒤에 봄 식탁까지 함께 바라보며 키우는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오래 키우는 분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몇 해만 잘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봄마다 든든한 선물을 받는 기분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아스파라거스는 한번 자리를 제대로 잡으면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새순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텃밭 한쪽에 오래 남겨둘 작물을 찾는 분들에게 참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그만큼 처음 자리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한번 뿌리가 깊게 자리 잡으면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잘 들고 물빠짐이 좋은 곳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특히 주변에 잡초가 너무 많으면 어린 포기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몇 해 동안은 주변 정리를 자주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반가운 마음에 바로 수확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스파라거스는 처음부터 너무 자주 수확하면 뿌리가 충분히 힘을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욕심내지 않고 포기가 튼튼해질 시간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래 텃밭을 가꾸는 분들을 보면 아스파라거스를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심은 작은 포기가 내년 봄에는 조금 더 굵은 순을 올리고 몇 해 뒤에는 봄마다 자연스럽게 식탁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를 키우다 보면 텃밭은 결국 시간을 저축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을 바라보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특별히 많은 손이 가지 않아도 아주 강하게 살아남는 나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삼립국화가 바로 그런 나물입니다. 삼립국화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놀랄 만큼 힘차게 자랍니다. 비료를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물을 매일 챙기지 않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버티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텃밭을 시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도전하기 좋은 나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생명력이 강한 만큼 자리 선택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삼립국화는 키도 크게 자라고 번지는 힘도 좋아서 작은 텃밭 한가운데 심으면 다른 작물의 햇볕과 공간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밭 가장자리나 담장 옆처럼 조금 여유 있는 자리에 심는 편이 좋습니다. 포기 사이 간격도 넉넉하게 두어야 나중에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삼립국화는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린 잎은 데쳐서 나물로 무쳐도 좋고 생으로 겉절이처럼 먹어도 향이 살아 있습니다. 넉넉히 자라면 장아찌로 담가두거나 말려두었다가 나중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손은 비교적 덜 가지만 식탁에는 자주 올라오는 고마운 나물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나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곰치는 시원한 그늘을 좋아했고 더덕은 깊은 흙 속에서 천천히 힘을 키웠습니다. 왕고들빼기는 처음 텃밭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든든한 나물이었고 잔대는 기다릴수록 더 큰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긴 시간을 바라보며 심어야 했고 삼립국화는 강한 생명력으로 텃밭 한쪽을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좋은 나무를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은 뒤 첫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무를 심는 순간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뿌리가 새 흙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처음 심은 날에는 물을 한번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겉흙만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 주변까지 촉촉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천천히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준 뒤에는 마른 낙엽이나 풀 또는 볏짚 같은 것을 얇게 덮어주면 흙 속 수분이 너무 빨리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줄기 바로 아래까지 너무 답답하게 덮으면 오히려 습기가 몰려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목 부분은 조금 비워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실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잎이 조금 축 처져 보이면 걱정이 되어 다시 물을 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때는 겉모습보다 흙 상태를 먼저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흙을 살짝 눌러보았을 때 속까지 아직 촉촉하다면 물을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뿌리도 사람처럼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물속에만 있으면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 사이에는 햇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5월 초의 햇살은 부드러워 보여도 한낮에는 갑자기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곰취처럼 서늘한 환경을 좋아하는 나물은 이 시기에 강한 직사광선을 오래 받으면 잎끝이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차광망이나 얇은 덮개를 이용해 빛을 한번 부드럽게 걸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쯤 되면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잎색이 다시 선명해지거나 작은 새순이 올라오거나 줄기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면 좋은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뿌리가 새 흙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물 주는 횟수는 조금 줄여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아주 묽은 액체 비료나 미생물 발효액을 약하게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진하게 주면 어린 뿌리가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가는 나물일수록 처음에는 빠른 성장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걱정이 되어 매일 물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생겨 너무 빽빽하게 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물이 충분히 힘을 얻기 전에 너무 빨리 수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나물은 첫 해에 많이 얻는 것보다
내년 봄에도 다시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튼튼하게 자리 잡은 뿌리는 계절이 바뀌어도 조용히 살아남아 다시 새순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까지 함께 자라는 공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올봄, 여러분의 텃밭에는 어떤 나물이 가장 먼저 고개를 내밀었나요? 직접 해보신 작은 요령이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마디가 올해 텃밭을 훨씬 편하게 만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텃밭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계절에 맞는 쉽고 따뜻한 텃밭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텃밭에 건강한 초록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